이 슬라이드는 2016년에 만든 건데 지금 보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니까 혹시 슬라이드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옛날 것 같아요. 자기소개 원래 자기소개 원래 했었으니까 저는 아샤리고 이거 예전 공연 사진이라서 머리가 예전보다 길죠. 항상 하던 거라 그냥 있던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주제가 좀 여러질 건데 오늘은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여기 잘 보면은 뭐가 보이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제일 크게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우리가 결국 하려는 건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아예 모르시나요? 이거 IT 크라우드라는 그 영국 시트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장이 자기 앞에 가족 사진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딱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A 특공대라고 반영했고 원제는 A팀이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우리 TV 드라마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 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막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서 우리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조금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점에 대한 거죠. 이건 다트 다 아시죠?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그쵸? 네. 하나의 목표, 원고. 팀은 하나의 목표를 갖죠. 각자가 따로 놀지 않으려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가 제대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공유를 해서 맞춰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정해놓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자 뭐 그런 걸 좀 정해놓으면은 회복하기 좋겠죠. 그래서 각자가 만약에 서로 다른 식으로 일한다. 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할 건데 아닌데 난 반대로 할 건데 하면 서로 그냥 걸리적거릴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순서를 정해놓는 거 우리는 이런 절차를 우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우리 말로 공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습관이라서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귀찮아지니까 이제 잘 지키기 어렵고 돌이키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습관이 깨진다는 건 사실은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습관이 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하려고 습관을 그냥 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습관을 들이는 거 좀 듣고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도구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죠. 인간 이렇게 돌 깨부수고 막 불 다루고 막 그래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도구는 사실은 그냥 돕는 존재에 불과하죠. 인간은 아니잖아요, 도구가. 하지만 도구를 잘 쓰면 굉장히 강력하죠. 특히 자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탁월하죠. PDCA는 혹시 아시나요? 네. 무슨 통신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플랜드, 체크, 액트, 사이클이 있죠. 이 개념 조금만 빌려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PDCA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이 개념은 조금 빌릴 거다. 왜? 그냥 있어 보이니까. 첫 번째, 먼저 플랜. 이거 계획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계획이라고 하고 기획이랑은 좀 다르죠. 기획이라고 하면 되게는 뭐 컨텐츠 기획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뭐 UI 기획 그런 건데 이거는 계획,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이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지라 뭐 이런 거를 이슈 트래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슈를 만들고 추적하는 데 쓰여서 추적이니까 트래킹이잖아요. 그래서 이슈 트래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계획은 어떤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슈를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이슈를 100개 만들었으면 100개를 이번 주에 합시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몇 개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슈는 결국 골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근데 이게 너무 커다란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전체가 지향하는 하나의 골이 있다면 그거를 가기 위한 단계들, 작은 스텝들 그런 골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들은 반드시 가치를 갖죠.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뭐 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 산으로 옮기자. 삽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라면 뭐가 좋은지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팀 구성원들이 다 아는 거.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좀 불분명한 게 있으면 이거 왜 해야 되죠? 같은 걸 좀 더 파고들고 그리고 왜 해야 되죠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래야 되나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앞을 가야 되는데 산이 막고 있네. 그럼 산을 옮기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돌아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터널을 뚫으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만 명확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어떻게 테스트할까? 이건 만들 때부터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판을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게시판을 만들어 그래 만들었어요. 이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글쓰기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은 글쓰기 폼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목과 본문을 입력을 하고 저장하기를 눌렀더니 목록에 내가 방금 전에 쓴 게시물의 제목이 나와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요새 뭐 SNS 같은 경우 본문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의가 돼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열심히 딱 만들었는데 그거 아닌데 이상한 거 만들었네. 게시판 만들었는데 게시판 뭔지 몰라요. 그리고 모르지 이러면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에러가 나는 케이스들 제목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제목 없음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제목을 안 넣었다고 에러를 보여줄 건지 또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간단한 좀 예를 뭐 여러 가지 습관을 좀 얘기를 해보죠. 글쓰기 기능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이슈를 글쓰기 기능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글쓰기 기능을 개발합시다. 이걸로 뭐 충분한가? 이게 아니면은 좀 다른 거를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자신의 기분과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게시판에 그냥 글 쓰는 게 아니죠. 요거는 어떤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리뷰 있겠죠? 리뷰를 좀 저는 염두에 두고서 쓴 건데요. 그럼 요거에 대한 큰 제목으로 뭐 리뷰 기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 기능을 누가 쓰는지 일단 써 있죠. 고객이 쓴다. 운영자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사용자가 그러면 고객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의 기분과 개선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꼭 글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글쓰기란 기능을 택한 것 뿐이지.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기분을 뭐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예요. 그럼 뭐 아이디어들이 좀 더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할 때? 리뷰? 네. 이모티콘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별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은 욕설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신고하는. 네, 뭐 그런 기능들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신고는 여기에 바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뭘 할 건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쓴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상상력이 자극만 되면 안 되고 공유를 하긴 해야죠. 이럴 거야. 그래서 이모티콘 기능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목표들을 좀 더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시스템을 다루는 거를 적는 거를 사용자 스토리라고 해요. 원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시스템이 뭘 한다, 그걸 유스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한다를 전달해 주는 거 반면에 얘는 고객, 그러니까 뭐 사용자, 운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얻는가를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거죠. 같은 기능을 설명하지만 아까 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한다, 얘는 어떤 가치를 전달한다. 자신의 기분과 뭐 개선사항을 전달한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진 게 있으면 개발자는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쩌라고 뭐 저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저절로 만들어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하는 일을 좀 더 작기 때문에 이걸 더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리뷰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리뷰 클래스 만들고, 뭐 리뷰 목록은 get으로, 뭐 HTTP 같은 경우 뭐 get으로, 그다음에 리뷰 쓰려면 뭐 포스트로 나뉘고, 리뷰를 작성했으면은 다시 리뷰 목록 get하면은 아까 썼던 게 추가되고, 그러면 뭐 지금 어떤 기능들 어떻게 할지 막 쪼개면서 어떻게 테스트할지도 같이 그렸고, 뭐 그런 것도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외에도 또 하려면은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우리 작업 중에 하나겠네? 아니면 나중에 손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내 작업이겠네? 왜냐면 그런 거 빼고서 작업 일정 잡으면은 뭔가 다 만들었지만 작동은 아마 되겠죠? 점점점이 될 테니까 그런 걸 포함을 해야 좀 더 스케줄이 더 명확하게 아까 전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작업들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작업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오늘 할 일들 이렇게 써놔서 아무것도 안 한다, 확실히 안 했고 딱 거기서 딱 긋고, 그리고 뭐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을 충실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걸 밑에 기록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한다 딱 줬는데 이걸 쓰는 것도 안 한다는 밑에다 추가를 한다든가 떠오르는 대로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걸 포기하는 것도 목록 중에서, 왜냐면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데 10개 있으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겠죠. 그걸 목록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걸 하죠. 이렇게 나눈 거를 일반적으로 뭐 유저 스토리를 나눈 거를 엔지니어링 태스크, 실제로 일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지라에서는 서브 태스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을 잡았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눠서 뭐 진행을 하겠죠. 그럼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요. 8106 우리 투두리스트 뭐 프랭클린 플래너 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열심히 한 다음에 옆에 체크를 안 하죠. 해야겠죠, 근데. 뭐 실행하는 방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일들이 쭉 있는데 하는 방법에는 목록에 있는 걸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녀시대인가요? 맞나? 뭐였죠? 아이돌 사전에 뭐 따온 것 같은데 옛날에 만든 거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소녀시대 얼굴을 내가 잘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있으니까 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 일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안 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가죠. 정체가 되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작업이 될 때까지. 그럼 여러 명이서 팀 작업할 때는 되게 불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순서대로 있는 거니까 앞 사람이 안 쉬어요. 뭐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존성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나랑 저 사람의 작업이 아니면 각 작업들이 의존성이 적어야겠죠. 의존성 관리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는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웹 뭘 만들어야 되고 맨 처음 최초 코드는 올라와야 뭘 그 위에다가 웹 기능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올라오면 리뷰 쓰기 기능이랑 아니면 뭐 코멘트 쓰기 기능 내지는 아니면 리뷰 보기 기능 따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평범한 작업들 할 때는 얘네들을 다 나누는 게 가능해요. 근데 뭐 이걸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나중에 조금씩 하면서 맞추도록 하죠. 이런 것들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깃이죠. 이거를 깃을 그냥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용도로만 쓰면은 어떤 깃의 기능을 일부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버 버전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서버 클라이언트 그냥 있는 걸 내요. 그거 쓰면은 충분해요. 근데 깃은 거기서 커밋하고 다시 뭐 푸시하고 풀하고 뭐 머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더 복잡하기만 하죠. 만약에 동기화만 하는 용도로 쓰면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제 동시에 작업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물론 깃을 좀 제대로 쓰기 어렵게 만들어져서 쓰기 어려운 건 있지만요. 깃에서 중요한 거는 저장소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산형 그 버전 컨트롤인 거죠. 그래서 각 저장소는 다른 목적을 가져요. 첫 번째로 있는 저장소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최신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안정화된 거라서 이걸 봤죠? 그러면은 누구나 받아서 그냥 리드미에 써있는 대로 실행하면은 결국 짠 거 나와요. 했더니 막 깨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 올리거나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게 서버에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같은 게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되는 버전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깃에서는 업스트림이라고 많이 불러요. 뭐 상류인 거죠. 상류에 이제 딱 있는 것들 이런 걸 오염되지 않게. 근데 상류에만 있으면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딱 받아오는 거죠. 상류에서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딱 가져오는 거 우리 포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가져오면은 내가 코드만 샥 빼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장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내 걸로. 그래서 가져온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밑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지지고 폭파시키고 뭐 위에 있는 거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서도 갑자기 내용이 달라지는 거, 그럼 포크가 일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신 버전, 모두가 공유한 최신 버전이 망가지지 않도록 포크를 떠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포크를 떠오면은 그건 내 저장소가 돼요. 깃에서는 흔히 오리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깃허브를 쓰면은 깃허브에서 업스트림과 오리진을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깃허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로 한 번 더 가져와야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진에 있는 저장소를 내 걸로 가져와요. 이거는 클론을 해서 하는 거죠. 물론 포크도 클론이긴 한데요. 깃허브에서는 포크라는 명령으로 하니까요. 어쨌든 클론을 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작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클론 딱 받는 순간 내 컴퓨터에 이제 저장소가 생겨요. 요거는 뭐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뭐 로컬 저장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름을 딱히 안 붙여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업스트림에 있는 마스터 그럼 업스트림 슬래시 마스터, 뭐 오리진에 있는 마스터 오리진 슬래시 마스터인데 내 컴퓨터에 있는 건 그냥 마스터예요. 이게 모든 혼란의 근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git 푸시, git 띄고 푸시 띄고 오리진 띄고 마스터라고 하면요. 뒤에 있는 마스터는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마스터를 오리진 저장소로 푸시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git 띄고 리베이스 띄고 업스트림 슬래시 마스터라고 하면은 내가 현재 있는 브랜치를 업스트림에 있는 마스터로 리베이스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리면은 뭐 git 리베이스 업스트림 마스터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업스트림 띄고 마스터가 아니라 업스트림의 마스터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개념도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git이 되게 UX적으로는 나쁜 게 내부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명령으로 다 드러냈어요.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요 안에 있는 기어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야 이게 이렇게 된다? 막 그런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뭐 그래요. 좀 이건 깃이 이상한데 익숙해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익숙해지면 되게 좋아요.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깃은 분산형 저장소예요. 그래서 서버 버전 같이 기존의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랑 다르게 내 컴퓨터에 그냥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저장소가 저기에 있는데 내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에 있어요. 요거는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플로드랑 똑같아요. 네. 블록체인에 있는 플로드랑 똑같아요. 그냥 내 거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 거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끊어도 돼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인터넷 끊어도 돌아가긴 해요. 나중에 이제 싱크 맞출 때 안 맞으니까 내 거가 무시가 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죠. 어쨌든 인터넷을 끊어도 돌아오고 협력하고 인터넷을 연결한다면 협업을 통해서 최신을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뭐 공유도 되고 사실 개념들은 되게 비슷해요. 뭐 P2P로 되는 것 뿐이고 아까 업스트림이라고 했던 한거 있잖아요. 그럼 걔는 뭐냐? 그냥 우리가 그걸 최신으로 쓰기로 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냥 각자 합의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얘는 아 저 저장소가 우리의 최종 합의본이야 라고 그냥 우리끼리 정한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아 최종 합의본 우리 다른 걸로 할까? 그러면 정말로 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포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요거예요. 그냥 아 우리의 진짜 업스트림을 이제 요걸로 바꾸기로 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포크해오고. 네, 비트코인인데 포크해와가지고 아 우리는 그 블록 만드는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2분 30초였나? 그걸로 줄일 거야 하면 그 라이트코인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ICO 사기들 엄청 많이 할 때 그런 게 비트코인 소스 가져다가 이름 좀 바꾸고 무슨 코인 해가지고 ICO 만든 다음에 플래티넘.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깃플로우라는 전략을 설명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권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깃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브랜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나눠진 걸 우리 브랜치라고 하죠. 그래서 코드를 어느 순간에 서로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브랜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A랑 B랑 버튼이 있어요. 파란 버튼이에요, 둘 다. 근데 저기 작업 하나가 A랑 버튼을 붉게 한다. A가 붉어지는 세계를 가는 거죠. 그래서 A란 작업으로 가면은 A가 붉어져요. 아 근데 난 B란 작업을 또 하나를 만들었어. B를 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B가 붉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은 먼저 A를 붉게 막 만들어요. 아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B를 붉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B만 붉은 거는 없어요. 왜냐면 A를 먼저 붉게 했으니까. 근데 브랜치를 나누면요, 한 명은 A를 붉게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 한 명은 또 B를 붉게 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하면요, 한쪽은 A만 붉고 한쪽은 B만 붉어요. 그리고 둘을 합치면 A와 B가 동시에 붉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또는 한 명의 개발자가 그냥 두 개 브랜치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다른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한 명의 개발자가 A가 붉은 세계랑 B가 붉은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느 경우는요, 내가 이제 A가 붉은 세계를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이제 딱 대표가 오더니 B가 붉은 걸 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지금 하던 작업을 놓고 커밋해 놓고 B가 붉은 브랜치로 딱 넘어가서 그것만 딱 보여주고 그랬다가 아 괜찮네. 그리고 다시 A가 붉은 세계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아웃이라고 하죠. 이거는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될 케이스들이 종종 많아요. 특히 뭐 개발 중일 때 뭐 이건 뭐 아주 흔하지는 않겠지만 뭐 정말 흔하지 않겠지만 POS 합의를 하냐 POW 합의를 하냐 갑자기 POW에서 POS로 갑자기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럼 POS로 되는 작업을 막 진행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POS 개발 중이라서 POW 좀 나 업데이트 못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망해야죠. POW 업데이트를 하면서 합의 쪽만 POS를 하는 브랜치를 따로 만들었다가 완성되면 합체시키면은 짜잔 하고서 오늘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 브랜치 나눠서 하는 거고, 체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체크아웃 우리 뭐 호텔이나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A가 붉은 세계로 체크아웃 하면 이제 A가 붉어지고 다시 B가 붉은 세계로 체크아웃 하면 이제 B로 딱 넘어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작업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각 작업을 나눠서 계획하고 나눠서 작업하기 위한 거죠. 각자 나눠놓은 건 뒤섞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A를 먼저 하고 B를 나중에 하면은 B만 붉은 세계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할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는 A가 붉은 세계, B가 붉은 세계 둘 다 봤는데 아 A는 그냥 파랗게 놔두자 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0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A를 먼저 붉게 했으면은 그거 되돌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브랜치를 나누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작업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업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는 거고, 그 작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쉽죠.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딱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완료될 때까지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른 작업 해야 되면 이거 냅두고 다시 다른 걸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계획도 만지고, 아니면 여러 명이서 하면 각자가 다른 브랜치로 한 다음에 각자 검토를 한 다음에 합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놈만 패는 거죠. 방금 제가 커밋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한 것들, 여 단위를 이렇게 그 저장소에 넣는 걸 커밋이라고 하고, 작업 하나는 하나의 커밋이 돼요. 작업 하나는 커밋을 하면은 버전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고, 버전이 하나 올라가는 거는 어떤 변화를 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하나의 어떤 작은 변화,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작업을 이슈랑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슈에 커밋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 하나의 커밋이 여러 이슈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를 지양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하나의 커밋은 하나의 이슈, 그리고 이슈라는 거는 아까 전에 플랜에서 한 거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의미한 거죠. 미래에 대한 거죠. 커밋은 내가 방금 전에 처리한 거죠. 현재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 미래에 대한 거는 이슈 작성할 때 막 쓴 거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막 쓴 거죠. 그럼 이슈 트래커에 지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일에 대한 거는 커밋 로그로 남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해시 같은 거죠. 해시 블록 전체를 막 검증하려고 하면 되게 크고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시만 딱 보면 간단하잖아요. 물론 해시가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커밋 코드를 읽으면 다 알겠죠. 근데 얘가 무슨 루드로 이걸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글로 남겨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커밋 로그인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라서 한글로 썼는데, 저는 요새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영작종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앞으로 오픈소스로 나가고 글로벌로 가려면 무조건 영어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보면은 서머리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로보컬로 제가 이용한 거다. 맨 앞에는 제가 이슈 번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요새는 어쨌든 이슈 번호를 써놓으면은 지라 같은 거랑 연동해서 보기 좋으니까 저렇게 해놓고, 맨 아래 보면 또 지라의 이슈 링크를 달아놨죠. 그래서 그냥 저거만 눌러서 가면은 지라 이슈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라 이슈에다가 이 커밋, 정확하게는 이 풀리캐스트를 나중에 보내는데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 링크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걸보다 저기로 갔다, 저거보다 다시 여기로 왔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가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도움되는 링크들을 쭉 달아놔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커밋 로그만 봐도.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러면은 A가 붉은 3개라는 이제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붉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내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가 공유를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업스트림 저장소에다 합쳐야겠죠. 근데 업스트림 저장소에 합치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업스트림에다가 합쳐줘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걸 머지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라고 해요. 머지는 합치는 거고, 풀은 뭐냐면은 fetch하고 그 머지하는 거를 두 가지를 풀이라고 하거든요. 가져와서 합쳐달라. 내 거를 처리해줘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내 걸 가져와서 합치겠죠. 그래서 풀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려면은 상대방이 이걸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컴퓨터는 남이 접근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물론 내 컴퓨터를 누가 가져가서 접근해서 가져가면 그걸 우리는 해킹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를 서버에 올려야겠죠. 기톱에 올리면 돼요. 대부분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변화된 거를 이메일로 보내요. 패치 파일 만들어서. 그럼 상대방이 보고, 아, 개체 내용 머지를 해주죠. 리눅스는 그렇게 해요, 아직도. 근데 요새는 대부분은 기톱에다가 넣어서, 기톱에다 올려서 푸시를 하고, 내 오리진으로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푸시한 그 오리진에 있는 거를 머지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풀 리퀘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톱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쭉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머지를 검토를 하고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업스트림 저장소에 커밋이 하나 들어있는 브랜치를 우리가 만든 게 있고, 풀리퀘스트를 보내서 머지할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작업 제대로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했는지는 테스트해보면 알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3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건지 사용법이랑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걸 그냥 코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 만들었으면 add 1, 2 넣었더니 3 나왔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그거는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기도 하지만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그냥 끝. 아 그리고 코드를 내가 분석을 해서 막 그 귀찮아 실행 거기 이렇게 시키는 대로 실행했더니 잘 되네. 그렇죠. 근데 누군가 받아서 실행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스템을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소스 코드 가져왔으면 통합을 할 거예요. 요거를 하는 거를 머신을 딱 놔서 통합을 하는데 그 과정에 테스트가 도는 거예요. 이건 GitHub 저장소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가 여럿이 있는데 뭐 트래비스 CI 같은 거 쓰면은 그 과정 스크립트로 딱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면 끝이에요. 이거 돈만 내면은 혜택 우리 얻을 수 있잖아요. 만세. 그렇죠. 자본주의의 힘이죠, 이게. 그래서 아까 봤던 프리캐스트 목록인데 잘 보면 저기 체크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CI에서 통합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틀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X가 나와요. 또 통합 과정에 아까 테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처음에 테스트만 써요. 그래서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테스트는 어떻게 쓰냐? 요거를 흔히 이제 단위 테스트를 써요. 테스트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다룰 거는 단위 테스트인데 요거 가장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dd다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그럼 add는 A랑 B라는 걸 받아. 그럼 A랑 B라는 걸 더한 거를 돌려주지. 그러면은 뭐 1, 2 넣었더니 3이 나오더라 라는 걸 그냥 코드로 쓰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 작은 단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스스로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맞지 그러면 그걸 믿고 쓰는 거죠. 우리는 작은 단위들이 이 나사는 규격이 맞고 그러니까 그걸 쪼여가지고 우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올바른 나사가 안 맞아. 아 얘네 시키는 대로 만들면 되지 근데 안 되잖아.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나사는 좀 그렇고 트랜지스터 뭐 그러면서 라디오 만들고 있는데 트랜지스터가 고장났어요.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되게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작업한 사람들이 내가 방금 전에 한 게 옳다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혼자 증명하는 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기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였죠? 그 폭스바겐이었나요? 뭐 디젤워에서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우리들이 테스트했는데 맞아라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코드 리뷰라는 걸 하죠. 그래서 프리캐스트가 이렇게 딱 보내면은 다른 개발자들 그걸 볼 수 있어요. 공부에서 그걸 보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보고 나쁘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줘야 그 사람이 고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기엔 나쁘다는 거 썼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의도한 거야. 지금 보면 얼핏 보기엔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속내가 있었지 뭐 그런 게 의도가 전달이 되겠죠. 의도가 대부분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코드만 보면은 나는 이렇게 작업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요. 그 옛날에 보면은 막 도화지에다 검게 막 칠하는 꼬마의 그 광고 보신 적 있죠? 미쳤나? 막 검게 계속 칠해줬는데 그 광고 모르세요? CF? 이게 막 칠하는데 나중에 이제 딱 합치고 보니까 커다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좀 직접 보세요. 보면 되게 멋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처럼 우리가 우리 뭐 유치원 아니니까 지켜보다 보면 나오겠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코드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깔 게 없다. 그냥 보고 배우면 되는 거죠. 꼭 까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난 여기서 무조건 난 깔 거 찾아야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좋다. 이게 그런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블록체인에 넣는 게 아니라 업스트림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다 봤던 거니까 우리의 공동의 책임. 이게 잘 되면 우리가 모두 봤던 거니까 우리가 역시 잘났어. 그런 거죠. 그래서 코드가 개인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좋은 코드를 만들자. 이렇게 서로 올바름을 증명하는 과정을 바로 코드 리뷰라고 하고요. 대개는 피어 리뷰라고 많이 해요. 이거는 학계에서 많이 쓰죠. 논문 내면은 어떤 교수가 논문 내면 다른 교수가 이제 이 새끼 이거 후져 막 하거나 아니면 이거 최고다 막 그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회사에서 들었는데 여기 딱 보고 코드가 좋으면 이게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딱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다는 표시를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지 딱 해주면은 모두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작업을 쭉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배우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적용을 하는 거죠.
흔히 할 일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교훈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거. 아 이번에 이러이러한 게 괜찮았으니까 그럼 막 10가지 교훈이 나왔어요. 그럼 10가지를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그럼 한두 개만 고르겠죠. 다음에 한두 개만 하자. 그런 과정을 우리는 회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자주 가는 게 중요하죠. 뭐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기도 하고 몇 시간마다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팀으로 할 때는 일주일마다 하거나 한 달마다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만 열막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쉬면서 그래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완전 삽질이었어. 이게 이렇게 했으면 더 낫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이러지 말걸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대개는 실패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을 반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내지는 아니면 그거 괜찮았을까? 앞으로 이거를 더 잘해보자. 지금 이게 된 거는 우연이었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좋았던 거. 이거 정말 너무 잘 됐어. 막 그런 거야. 그다음에 문제였던 거. 이거 정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시도해볼 거. 이 세 가지 주제를 많이 얘기해요. 잘 된 건 더 잘하면 되고 잘 안 된 거는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롭게 해볼 만한 거는 해볼 거예요. 그냥 뭐 전에 보니까 이거 괜찮다던데 이거 키보드를 이거로 쓰면 되게 좋다는데요. 한번 그거 한번 써볼까요? 막 이런 거는 돈 들어가서 안 되겠지만 돈 안 드는 애들이면 해보고 일주일 동안 해보고 그거 후졌다 아니면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한 주만 더 해볼까요?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아니면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 잘하는 거를 방법들을 더 낫게 할까를 배워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탁상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게 나쁜 거 같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전 해봤더니 이건 잘 됐고 이건 잘 안 됐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뭐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걸? 그걸 혼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유를 하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제가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또는 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거 해봅시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왜냐면 세미나를 갔으면은 뭐 거기 서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자기들 경험을 공유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공유를 하고 경험들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전에 얘기한 것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라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깃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커밋들을 남겨서 하고 브랜치하고 커밋하고 그 다음에 코드 리뷰랑 뭐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좀 더 어떻게 더 나게 방법을 할 건지를 자주 얘기를 하고 더 나은 거를 만들 수 있겠죠. 끝입니다. 와.